자, 원장님, 최근에 정말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저도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으로는 위장 내 내용물이 과다하게 정체되거나 위에서 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하게 되면 위장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나 산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때 식도 하부 조임근이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약해졌을 경우에는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자꾸 위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역류성 식도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이게 증증화가 된다면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과는 증상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인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역류가 가슴 쪽으로 주로 되기 때문에 가슴에 쓰림,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물이나 쓴물이나 음식이 목까지 올라온다라고 많이 표현하시고 인후부를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목에 이물감, 가래 등이 있고 그리고 자꾸 올라오니까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겠죠. 연하곤란, 음식 등을 삼키기 힘든 연하곤란이 나타나고 경증의 경우에는 약에 대한 반응이 좋고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거에 반해서 중증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증상도 보다 격렬해지고 약이나 치료를 했을 때 반응도 잘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네, 일반적인 역류성 식도염과 이를 방치했을 경우 중증 역류성 식도염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러한 중증 역류성 식도염이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왜 그런가요? 위장 식도 질환의 경우에는 보통 안 좋은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식, 급식, 폭식 등으로 본인의 소화 기능보다 더 초과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 그게 독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폭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도 위장 점막을 자꾸 자극하게 되고 고지방이나 고열량, 고카페인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나 흡연이나 그런 걸 너무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장 점막에 지나친 자극이 돼서 독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역류성 식도염의 그런 원인적인 그런 행동들을 그동안 식습관을 많이 좀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저런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앓고 있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좀 고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될 때 그러면 또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중증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가슴으로 올라오게 되면 심한 가슴 쓰림이나 자결감, 타는 것 같다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 그게 인후부 쪽으로 자극하게 되면 목 이물감이 항상 있다.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이끼가 낀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꾸 위쪽으로 올라와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만성 기침이나 가래, 목소리가 변해서 쉰 목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면 중에 자꾸 음식이 올라오면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수면에도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침과 가래 쉰 목소리도 나타나고 목에 이물감도 있고 쓰리는 것도 느끼실 테고 이렇게 중증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원장님, 중증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이 식도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질환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중증 역류성 식도염으로 갔을 경우에는 심한 가슴 쓰림이나 답답함, 역류 증상이 잘 낫지 않게 되고요. 이게 장 쪽으로 가게 되면 장 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되고 위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역류와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시고 수면 중에 무호흡증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하고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궤양이 될 수 있고 이게 진행되면 식도암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산이 하는 역할이 또 소화를 돕고 위장을 또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또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호전 악화를 반복하면서 생활에서 불편함을 아주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요. 정말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좀 박제시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런
이런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제때 우리가 좀 뭐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이거를 방치시킬 경우에 그때 되면 이제 좀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중증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인후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는 인후두염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극되기 때문에 뭐 낫지 않는 기침, 가래 이런 게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도 점막에 영향을 줘서 궤양성 식도염, 이게 진행이 되면 산의 자극으로부터 식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도 상피세포 형태가 변화하는 그 발해식도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식도암까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정말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단순히 뭐 불편함을 넘어서 식도암으로까지 좀 질환이 좀 발병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좀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앞서서 말씀해주신 질환들이 잘 낫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낫지 않는 건가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특히 재발을 잘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위하고 장에 가스, 압력 등이 생겨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고 그거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너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거나 위장 자체가 선천적으로 좀 약할 경우에 담독소라는 게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독소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음식물 찌꺼기 썩은 거, 부패한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진행돼서 위하고 장의 점막 쪽으로 가게 되면 단단하게 굳어지는 적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위하고 식도 그리고 장의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위장 적취라고 하고 적취를 생산해내면서 중증 위장병을 일으키는 이 담이라는 독소,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상온에 음식물을 두면 썩게 되죠. 그게 바로 담독소입니다. 염증성 물질 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끌미끌한 가래 같은 물질로 인체 내부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붓게 만드는 더러운 병리적인 물질입니다. 담독소 할 때 담자가 가래 담자이기도 하고요. 이게 전신으로 가게 되면 전신 질환을 일으키고 위장으로 가게 되면 위장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의서를 보게 되면 뭐 황제내격이나 뭐 동의보감, 경학전서 같은 옛 의서에서도 병리적인 원인으로 담독소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담 독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조선명의 허준 선생님과 중국명의 장경화 선생님께서도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영상이 준비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조선 중기 최고의 의학자인 허준 선생은 그에 져서 동의보감에서 담이라는 병균 물질에 대해 질병의 90%는 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으로 병이 생기면 가래, 헛구역질, 구토, 신물, 어지럼증, 속 더부룩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중국 현대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장경학은 그의 저서에서 먹는 것이 소화되지 못해 굳으면 담이 되고 담이 굳어 몸에 머물면 쇠약하고 원기가 악화된다. 이 담은 결국 몸 이곳저곳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 오장육부의 손상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네, 이렇게 조선 명의 허준 선생님과 중국의 명의 장경화 선생님의 담적치 이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 담독소가 어떻게 해서 이 소화기 질환과 다양한 전신 질환까지 좀 발생을 시키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담독소는 전신 중 약한 곳으로 이동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굳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같이 살펴보시죠. 위장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치밀한 조직의 틈새는 개폐를 반복하는 문이 있다. 이는 음식물의 영양소가 안전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서 독소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몸에 유익한 영양소일 경우 문이 활짝 열려 몸 전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에 유해한 독소가 있다면 문을 닫아 유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즉 위장점막의 문은 최전선에서 몸을 보호하는 파수꾼인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폭식이나 과식을 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남게 되는데 장경학은 소화기관에 남은 노폐물이 부패하면 담이 쌓인다고 봤다. 즉 한의학에서는 이 담을 일종의 독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장외벽은 섭취한 음식 영양소를 분해하여 전신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장경학은 담 독소가 위장병뿐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네, 정말 이렇게 담 독소가 일으킬 수 있는 전신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